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숨겨진 보물을 찾는 시간이죠. 영화 소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영화 기적의 시작을 제작하신 권순도 감독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간략하게 자기소개랑 영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2005년도부터 기독교 순교자 작품을 많이 만들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꼭 기록되어야 되는 것들인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네. 그런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많이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기적의 시작이라는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기적의 시작이라는 영화가 제작하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린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원래 저희 아버지께서 네. 2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의 작품을 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주셨어요. 네. 근데 지금도 제가 유명한 감독이 아니지만 그때는 더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막막했었죠. 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란 분이 90년을 사시면서 하신 일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걸 다뤄야 될지도 참 막막했었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이승만 대통령의 작품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셨거나 또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생활을 하셨던 분들을 제가 뵈면은 꼭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 질문을 하고 또 기록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최근까지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면만 네. 계속 부각되는 그런 영상이나 매체들이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여하신 부분도 많은데 너무 이게 왜곡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작품을 찍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찍으셨는데 영화에 독특한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예, 우선 20년을 찍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님과 함께 일을 하셨던 분들, 네. 또 생활하셨던 분들이 많이 출연을 하시는데 대표적인 분이 백선엽 장군님이세요. 백선엽 장군님은 이승만 대통령님을 도와서 네. 위기에 있던 우리나라를 구하신 분이세요. 정말 생사를 오가시면서 그러셨나요? 예,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네. 또 당시 본인이 전투를 하셨던 장소를 직접 저희랑 같이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또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실감나게 전달이 되고 있고 또 이인수 박사님이라고 이승만 대통령님의 양아들로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말년을 함께 하셨어요. 그 쓸쓸한 말년을 굉장히 제일 가까이서 이제 지켜보신 분인데 그분의 이제 고백이 담겨 있죠. 근데 그걸 찍고 그분이 얼마 안 있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고백이 된 거죠. 저희랑 한 것이 마지막 인터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동진 배우님이 우리 모두 잘 아는 국민 배우 임동진 그쵸, 예. 알죠, 저도. 그 배우님이 이제 저희 작품에 이제 참여를 해주시게 되었어요. 그럼 예. 영화를 보면 이제 예. 뵐 수 있는 건가요? 예. 네. 이제 그런 이제 대배우 음. 분께 사실 이런 다큐멘터리의 재현 장면에 출연을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굉장히 결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분도 애국심에서 소규모 영화였지만 기꺼이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되게 감사하시겠어요. 네, 감사드리죠. 네. 예. 그래서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모습 중에 기록으로 남지 않은 모습들 그런 부분들을 재현을 해주셨어요. 직접이요? 예. 아무래도 연기력이 뛰어나시다 보니까 네. 그런 장면들을 보고 관객분들이 많이 이제 감동을 하시죠. 예. 영화를 보다가 우셨다는 분도 네. 제가 들었는데 네. 진짜 그러면 그 관람평을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제가 뒤에서 관객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럼 한 100명이 본다고 치면은 한 5명은 아주 보시고 개운해하세요. 개운해 네,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개운해하시는 게 훅 주무시다가 나오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프로포폴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이제 한 95명, 이제 95분은
보시고 굉장히 몰입을 하세요. 심한 분은 한 중반부터 계속 우세요. 네. 뭐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이 작품은 100% 관객들을 만족시키는 영화다.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다른 방향으로는. 그래서 뭐 그래도 이제 감동하시는 분들이 훨씬 절대적으로 많으세요. 네. 그 감동하시는 분들 보셨을 때 되게 영화를 잘 만들었구나라는 뿌듯함 느끼셨나요? 뭐 다행이다 이런 생각. 다행이다. 왜냐면 저예산 영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그 좀 완성도나 이런 뭐 감동 면에서 네. 좀 걱정이 되는데 네. 그래도 괜찮았구나.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게 만들었구나 하는 좀 안도감? 그런 게 있죠. 그러면은 이 영화를 어디서 볼 수 있었고 이제는 또 어디서 더 확장됐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또 볼 수 있는지 원래는 서울 2개 극장에서만 했어요. 네. 종로 3가 낙원상가에 있는 허리우드 극장이 있습니다. 낙원상가요? 네, 낙원상가에 허리우드요? 주말에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5개월이 넘었어요. 거기서 하고 또 이제 신촌에 있는 신촌 이화여대 후문. 이화여대 정문이 아니라 후문 맞은편에 있는 필름 포럼이라는 극장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평일에도 하고 이렇게 주말에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한 5개월 동안 계속 했는데 네. 어디서 따로 이렇게 크게 홍보하고 그러질 못하는데 네. 많은 관객분들이 또 입소문을 내주셔가지고 네. 관객이 줄지가 않고 계속 꾸준히 오고 계세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멀티플렉스 쪽으로 좀 확장을 하고 싶었어요. 네. 상영관을 좀 늘리고 싶었는데 드디어 최근에 때마침이요? 네, 때마침 CGV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전국 개봉을 해보자. 네. 이렇게 연락이 와서 2월 22일부터 네. 이제 CGV에서 이제 개봉이 됩니다. 2월 22일부터는 네. 그럼 이제 전국에 있는 CGV에서 전국에 있는데 이제 한 10개관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네. 10개관에서 이제 반응이 괜찮고 관객분들이 자꾸 사랑해 주시고 하면 이제 그 상영관 수를 늘려주고 상영 기간을 늘려줄 겁니다. 네. 그러면 2월 22일부터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 그럼 예매는 언제부터 예매는 이제 각 그 극장마다 달라요. 이미 열어서 예매를 받고 있는 곳도 있고 네. 또 개봉에 임박해서 한 일주일 전부터 여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많이 봐주시다가 여러분 계신 지역에 예매가 시작이 되면 예매를 많이 좀 해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영화가 많은 상영관에서 상영이 되어지고 또 상영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쵸. 네. 근데 이미 역주행을 해서 상영관에 늘리게 된 만큼 이게 이제 내용이 궁금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국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국가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 3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영토, 국민, 주권이에요. 네, 영토, 국민, 주권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설명이 모자라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나라의 무인도를 사서 그러니까 영토가 있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 주민이 있고 그러니까 국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권 거기서 제 맘대로 산다고 치면은 이거를 나라로 인정해 줄까요? 아니죠. 그죠. 외부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영토, 주민, 주권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거기를 나라로 인정해 주느냐. 요게 또 한 가지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그 3가지도 갖추지 못했었고 또 그 외국 다른 나라들이 이게 한국이다 이렇게 인정한 나라가 저는 몇 나라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유엔이 생기기도 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임시정부를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가 이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건국하신 그 시점이 대한민국 건국의 시점이죠. 1948년. 그래서 유엔에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인정을 해줬고 그러니까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전 세계에 몇 개 국가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쵸. 왜냐면 어떤 나라를 국가라고 정의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네, 그쵸.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북한이 나라가 아닙니다. 아. 예, 한반도의 북쪽 지방을 괴뢰 정부가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을 풀면.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 또 좋은 예가 이제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 네. 누구는 팔레스타인 나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치지역이라고 이렇게 자치지구라고 이렇게 해요. 네.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곳이 있는데 네. 그 동구권에 있어요. 그렇구나. 거기도 네. 자기들은 나라라고 하는데 거기를 나라로 인정하는 것도 뭐 러시아랑 친러시아 국가 몇 국가가 있고 나머지 세계 여러 나라들은 거기를 국가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 세계에 몇 개 국가다. 그러니까 약 200국까지 그러니까 200 몇 국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네. 제가 뭔가 이번 기회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뭔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 이런 걸 알게 돼서 네. 좋네요. 네.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네. 특히나 어려웠던 점이 있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특히 어려웠던 점은 이제 뭐 자금을 구하거나 하는 거는 뭐 사실 어떤 영화든지 그렇죠. 좀 어려운 그런 점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90년 인생을 사시다 보니까 네. 사시고 또 하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사람들마다 그분에 대해서 감동받는 지점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어 놓으니까 왜 이것 뺐냐 저것 뺐냐 뭐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네. 이제 영화가 다 만들어졌을 네. 때요.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공통적이면 저도 그때 뭘 저걸 뺐었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 지적해주시는 내용들이 다 달라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집어넣으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복잡한 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게 좀 이해도 쉽고 제가 추구하는 바는 좀 이해도 쉽고 감동도 있고 이런 걸 추구하는데 내용이 너무 이것저것 다 들어가 버리면 그냥 책을 펼쳐서 읽어주는 그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어떤 주관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네. 같아요. 또 그리고 저 임동진 배우님이랑 같이 촬영을 했을 때 네. 그 부인 역할로 프란체스카 여사 역할로 오, 네. 원래 이제 한 외국인 여성이 이제 저희랑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촬영 당일날 응급실을 간 거예요. 어머. 아침에 콜타임에 임박해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 대배우님이 와 계시는데 그거를 그 부분은 이게 출연자가 안 왔으니까 뭐 사정은 있어서 안 왔겠지만 네. 이 부분은 또 다시 좀 찍자고 하기가 굉장히 좀 신뢰가 또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랴부랴 아는 친구들을 찾았는데 한 친구가 다행히 저는 그 친구가 좀 모델처럼 모델 일도 하고 있고 네. 또 모델과에 속하는 친구라서 좀 거기 배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친구만 시간이 돼갖고 이제 온 거죠, 이 친구가. 네. 영문도 모르고 와가지고 이제 한복을 입혀놓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영부인 역할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네. 한국 대통령 부인이 백인이었어? 막 그러죠. 네. 그 잘 친구- 모르실 그 친구 잘 모르니까.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차분해요. 네. 차분해서 또 차분하게 좀 잘 소화해가지고 이제 무사히 찍었는데 보신 분들 말씀은 잘 어울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도 봤는데 네. 되게 잘 어울리셨어요. 그때. 네. 네. 영상에서 네. 잘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다행이었다. 위기를 되게 잘 극복하셨네요, 그래도. 제가 그 친구만 빼고 원래 섭외를 했었거든요. 네. 너무 좀 이미지가 좀 이뻐서. 네. 너무 이쁜 네, 그러니까 이미지라서. 그렇죠. 모델 같은 이미지라서. 네. 네,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특히나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몇 개만 저희한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 작품 제목이 어렵지가 않은 것 같은데 네. 기적의 시작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어렵지 않죠? 기적의 네. 시작. 근데 뭐 기적의 시간 기적의 시간 하는데 아니에요? 뭐 네. 그렇게 여쭤보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기사를 보면은 뭐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네. 뭐 기적의 눈물 뭐 제목을 바꿔버리시구나. 눈물의 시작 눈물의 시작 그러니까 별의별 정말 창의적인 그런 제목들이 네.
그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많이 문의를 해주세요. 그런 게 좀 재미있죠. 아니, 그만큼 약간 네. 이제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고 시간적으로도 네. 약간 다른 의미가 예, 해석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작의 기적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네, 아니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바뀐 제목 중에서 어떤 제목이 가장 그래도 마음에 드셨어요?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예, 기적이 시작이 돼. 기적이 시작이 네. 제일이죠. 네. 맞아요. 제 의도한 바를 거기 그냥 한 제목으로 녹아낸 거고. 네. 예,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이전이랑 이후랑 네. 우리나라가 사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저는 기적의 시작이라고. 아, 그래서 시작이라고 네. 지으셨구나. 저는 네. 사실 의미가 약간 궁금했거든요. 예. 기적의 시작이라고 네. 지은 이유가. 그 이승만 대통령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한 5천 년 역사 중에 네. 한 1,000번 가량을 외침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평균 5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평화로울 그런 틈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이제 그 6.25 전쟁을 겪고 나서는 우리가 한미 동맹을 통해 가지고 그 외침을 당하지를 않았죠. 네. 예, 그러니까 국지 도발이라고 해갖고 뭐 그런 거는 몇 번 당했지만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런 외침은 당하지를 않았죠. 예. 그래서 그 이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평화로운 기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이제 친미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셨는데 예. 이것과 관련해서 감독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판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우리나라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이제 영향을 준 나라가 중국, 네. 일본, 러시아, 몽골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나라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우리나라에서 땅이랑 여자를 좋아해요. 갖는 걸 좋아하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미국을 보세요. 그렇진 않아요. 아무리 욕한다고 해도 미국이 우리나라 땅이나 여자를 막 이렇게 강제적으로 뺏으려고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예 강해서 그런 게 필요 없으면 그게 제일 좋겠지만 네. 우리나라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줄 이런 파트너를 구한다고 하면은 다른 나라들은 정말 뭐 그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미국인 거예요, 답은. 미국이 미우나 고우나 네. 그럼 누구 하겠어요? 아, 그쵸. 그렇게 네. 생각을 하면 이제 예, 뭐 러시아랑 네. 붙겠어요? 아니면 뭐 일본이랑 붙겠어요? 뭐 중국이랑 붙겠어요? 뭐 다 정말 땅, 여자 이거를 강탈하는 거를 해왔던 나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래도 강대국 중에 제일 미국이 신사적이고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 미국도 물론 뭐 천사라고 할 수는 없죠. 뭐 절대적으로 선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다 장단점은 있고 그 많은 강대국 중에 파트너로 고르라고 하면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적절한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영화가 전국 개봉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홍보 비용이나 그런 거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 좀 대답하기가 좀 민망한데 네. 왜냐면은 이제 전국에 10개의 극장을 이렇게 멀티플렉스 극장을 연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홍보비로 쓰는 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단위예요. 그래도.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저예산 작품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네. 홍보비로 쓸 여력이 많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전단지를 인쇄하고 그거 한 30만 원 정도 들은 것 같아요. 네. 전단지를 그래도 몇만 장 인쇄해가지고 제가 주말이면 시청이랑 저 광화문 쪽을 나가서 전단지를 배포를 했어요. 직접 돌리신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극장이랑 가까우니까 예, 거기서 이제 시민들을 만나서 하고 네. 뭐 그래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뭔가 알려야 되니까 이제 전단지를 수만 장 찍어서 이제 나눈 게 그게 비용으로 보면 한 30만 원 들은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제가 유명 유튜버 분들께 저희 영화를 좀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제 소개가 나가면은 그때 뭐 음료수를 사들고 간다던가 네. 같이 뭐 점심을 먹는다던가 네. 그렇게 쓴 비용이 뭐 합하면은 한 100만 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넉넉 잡아서 한 100만 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렇게 이게 딱 진짜 그 거의 입소문만으로 관객이 어느 정도 들어서 이게 전국 개봉이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진짜 영화 제목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작은 기적이 지금 시작되고 네.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네. 예산이 훨씬 적게 들어서 네. 놀라워요, 정말. 네. 네, 오늘 말씀 진짜 정말 잘 들었어요. 오늘 진짜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기적의 시작 앞으로 더 잘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권순도 감독님의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적의 시작, 여러분 기적의 시작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단체 카톡이나 이제 SNS상에서 홍보 쪽으로 많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가 개봉하면 이제 많이들 보러 와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권순도 감독님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